저는 이제 승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사교육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또 하나는 정치권이 과거에는 승자였던 것 같아요. 표를 의식해서 그거를 끊임없이 저지한 게 사실 정치권이에요. 얼마나 자주 바꿨느냐도 문제지만 바꾸는 내용과 질이 어떤 것이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.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수능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승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전 승자는 없다고 사교육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학생도 승자가 아니라고 봅니다. 예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교육 효과가 수능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다른 이제 일단 그 자기 학력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고요.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실은 더 그게 도움이 된다. 그 말씀드렸고 사교육 업체는 승자일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정책을 바꿀수록 더 좋은 시장이 새로 개척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바꿀수록 시장은 더 커진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교육 업체 승자하고 또 하나는 정치권이 과거에는 승자였던 것 같아요. 왜? 정책을 만들어서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됐으니까. 근데 요즘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왜? 역풍이 많으니까. 그래서 요즘은 아닌 것 같고 규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교육 정책 또는 대입제도 공교육을 교육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? 해방 이후에 다 실패를 해왔거든요. 반복적으로. 저도 2002 대입제도, 2008 대입제도 제가 제일 설계 단계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 엮어봤는데 계속 실패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게 차라리 좋고 개입을 하려면 사회 환경을 바꾸는데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사회 환경이 우리의 그 사회의 경직성, 또 그 다음에 그 불평등성,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, 이따 핀란드 얘기도 하겠지만, 핀란드와 차이점 바로 거기서 나타납니다. 이따 한번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에 대해서 또 우리 임 의원님 좀 말씀 주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, 민 교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이제 그 민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. 승자는 아무도 없죠, 지금. 다 패자죠. 사교육 업계가 계속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하고 있다는 거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다 패자잖아요. 근데 그 패자를 만드는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은 정부 정책이에요. 그래서 어떤 정부는 아예 입시 정책은 아예 건들지 않는다, 이런 원칙을, 아까는 무대책이 상책이다, 이런 정부도 있었잖아요.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좀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노력을 그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 그 노력의 핵심이 뭐냐면 공교육에 실제로 대학교 입시라는 선발 경쟁은 불가피하잖아요. 그렇죠. 그 선발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선발이 과잉되거나 또는 다른 방향,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 방향을 잡아오려고 노력했어요. 그게 뭐냐면 학교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걸로 오늘날 표현되지만 국가가 과도하게 그 선발을 관장하든지 아니면 대학이 선발을 관장하는 대학 입시제도, 이런 걸로부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평가하는, 그러니까 내신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 공교육을, 그 선생님들의 권위를 높이는 거니까, 평가권이 선생님한테 있는 거니까 대학 입시로 가는 그쪽으로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그래도 교육계에서 부단히 해왔어요. 맞죠. 그런데 사실 그것을 좌절시킨 게 솔직히 얘기하면 누구냐면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학부모나 국민들의 그것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그거를 끊임없이 저지한 게 사실 정치권이에요.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책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올바른 대학 입시제도가 뭘 건가,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 합의하에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신과,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종교, 그렇죠. 내신과 수능의 비율을 뭐 이렇게 하자는 둥 저렇게 하자는 둥, 이게 주로 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, 정당이나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막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휘청휘청 하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사교육을 엄청,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거거든요. 이건 굉장히 그 전형이 많다 보니까 저도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
핵심적인 주범이 그러니까 네. 여러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그 계기로 촉발을 자꾸 시키는 것은 이 정부의 대입 정책, 갈팡질팡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입 정책. 이 저는 가장 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. 임 의원님도 사실 교육위에서 많이 그런 말씀하셨을 그러니까 텐데. 제가 저기 의원님이나 저나 정치권에서 특히 그렇죠. 교육위에서 네.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자기 반성문이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교육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어 왔는데 큰 틀에서 일관되게 저는 한 줄 세우기에 네. 근본 성격이 안 바뀌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잠시 어쨌든 수시를 확대하면서 약간의 이 다양성, 입시의 다양성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다른 정치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게 다시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이 막 확 늘어나고 지금 그렇죠. 학교마다 또 40%. 다르죠. 네. 네. 아니 그때 이제 40%로 높여놓는 최근의 과정이 있었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큰 틀에서는 한 줄 세우기 이 서열화, 이 선발 중심의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자주 바꿨느냐도 문제지만 바꾸는 내용과 질이 어떤 것이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. 그래서 입시 제도를 바꿀 때 저는 이제 좀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이런 변화들을 하는 걸로는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한 줄 세우기 그다음에 문제풀이식 문제풀이 찍기식이죠. 사실상 그렇죠, 그것도 그렇죠. 객관식이니까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수능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의 근본적인 입시 제도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